안녕하세요. 자, 8장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강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열혈 강의 C, C++, TCP/IP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졌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벌써 그게 좀 몇 년 됐으니까는요. 그 부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강의를 갖다가 좀 스마트하게 듣고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 길게 하니까는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근데 그 강의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책을 봐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강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나 C++과 같은 언어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책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시려고 하는 자체가 좀 무리죠. 근데 C 언어를 공부하실 정도가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눈이 깨인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저의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다음에 제가 또 학생들에게 많이 지도를 해봤는데요.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그런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코드 자체를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것보다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스스로 분석이 가능한 데에 있어서 많은 희열을 느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코드를 직접 오픈해 가면서 한 줄씩 설명을 드리진 않고 있어요. 다만 코드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강의 시간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또 이게 코드가 그냥 짧은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교재보다도 다른 과목보다도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고 있다는 걸 제가 강의가 한 3분의 1이 진행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좀 여유가 생겼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좀 더 부드럽게 강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잔소리를 했네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잔소리가 심하다. 그런 사실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제가 잔소리도 안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간 통신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섹션 1과 2를 갖다가 지금 제가 동시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미 7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6장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핸들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핸들 테이블에 대해서 알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점검하기 위해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순서를 갖다가 조금 제가 바꿨었죠. 뒤에서 설명할 내용도 하나의 페이지에다가 커널 오브젝트와 핸들과 핸들 테이블에 관계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프로세스가 그 메일 슬롯을 생성을 합니다. 커널 오브젝트의 생성을 동반하는 리소스죠. 그러한 경우에 메일 슬롯 커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메일 슬롯에 그 접근하기 위한 핸들 값과 그 다음에 커널 오브젝트의 주소 정보가 이렇게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핸들 테이블에 등록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었죠. 이렇게 딱 나눠서 핸들 테이블은 프로세스별로 독립적이고 프로세스에만 자기 자신, 예를 들어 A 프로세스다라고 하면 A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은 A 프로세스에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두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핸들 테이블의 상속이라는 특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핸들 테이블을 어디까지만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림상에서 이렇게밖에 안 그렸었는데 하나를 더 포함합니다. 뭐냐면 상속 여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핸들 테이블은 부모 프로세스에서 조건에 맞는다면은 자식 프로세스로 상속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프로세스가 있는데 B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A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 B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죠.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하길 원한다. 그러면 A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 정보를 B 프로세스에게 그대로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필요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단 모든 그 핸들 정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핸들의 상속 여부가 yes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셔야 될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 그 핸들의 상속 여부가 Y, Yes이냐,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그 다음에 상속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상태에서 상속이 되었다라고 하면 상속 여부가 Yes인 Y인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핸들 값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Y죠. 그렇기 때문에 핸들 정보 그대로 이렇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자, 얘는 상속이 안 됐어요. 왜 상속이 안 됐냐면 상속 여부가 no입니다. 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모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 정보는 자식 프로세스에게 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상속의 조건은 핸들의 상속 여부가 yes인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게 yes냐 no냐를 따지기 앞서서 자식 프로세스에게 핸들 정보를 갖다가 상속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것이 일단 결정이 돼야지 yes냐 no냐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create 프로세스 함수 호출할 때 다섯 번째 전달인자에 이러한 전달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핸들 테이블의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y면은 true가 전달이 되면은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false가 전달이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세스 생성할 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상속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고 프로그래밍 할 때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핸들이 Y가 되고 상속 여부가 Y가 되고 어떻게 하면 no가 되느냐, N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 핸들이 의미하는 커널 오브젝트가 대상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다라고 하면 프로세스의 핸들 정보가 상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만약에 메일 슬롯이다 라고 하면 메일 슬롯 정보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메일 슬롯의 핸들을 상속을 시켜보는 예제들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 예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핸들을 상속을 핸들 테이블에 핸들을 등록을 할 때 상속 여부를 Y로 둘 것이냐,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이 샘플이 거의 모든 핸들 커널 오브젝트 생성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메일 슬롯 우리 생성해 봤죠?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든 대부분의 리소스의 생성 과정에서 보면은 이 구조체를 갖다가 초기화하고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안관리자인데요. 보안관리자를 설정하기 위한 구조체인데요. 보통 이거 널 집어넣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예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볼 겁니다. 제가 뭐 보안 설정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 보안 설정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 무조건 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핸들의 상속 여부를 갖다가 널로 그냥 넣어줘 버리면 핸들 상속 여부는 no예요. n입니다. 근데 이것을 적절히 설정을 하시면 핸들 상속 여부를 y, yes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기본적인 겁니다. 뭐 일단은 사이즈로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보안 관리자 설정해 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security attribute라는 구조체의 멤버 b inherit handle이라는 멤버를 true로 설정을 해주면, 자, true로 설정을 해서 이 구조체 정보를 갖다가 뭐 리소스 생성할 때 인자로 전달을 하시면 핸들의 상속 여부가 no가 아닌 yes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메일 슬롯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는데, 다른 리소스 생성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모든 리소스에 보면은 멤버 중에서 시큐리티 애트리뷰트를 갖다가 인자로 받을 수 있는 LP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큐리티 애트리뷰트를 갖다가 값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터로 받고 있죠. 즉 구조체의 포인터 정보를 인자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형태를 취해 가지고 인자로 전달을 하시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셔서 인자로 전달을 하시면 핸들의 상속 여부는 yes가 된다라는 거, 이 점 기억을 하시고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핸들의 상속과 이거 usage count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한번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자, 이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현재 보면은 뭐 핸들 3개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모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네요.
등록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이 커널 오브젝트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무엇의 커널 오브젝트인지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니면 세 개 다 여러분들 메일 슬롯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뭐 커널 오브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냥 다 메일 슬롯의 커널 오브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가 지금 1이래요. 중요한 거는 usage count가 1이라는 겁니다. 즉,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접근이 허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상속을 했습니다. 자식 프로세스에게 상속을 했는데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 여부가 yes인 핸들은 상속이 이루어졌죠. 자, 여기 yes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에 등록이 있다는 것은 자식 프로세스가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즉, 접근 가능한 프로세스가 두 개가 됐으니까 당연히 usage count도 2로서 각각 1씩 증가돼야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usage count는 1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부 알고 계신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예제 코드 자체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는 예제인데, 그 이제 하나의 코드에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예제 그 분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제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저는 이 예제에서 뭘 하는지를 갖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핸들 테이블이 정말 핸들 테이블의 핸들이 자식 프로세스에게 상속되어졌는가,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얘를 갖다가 부모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얘는 자식 프로세스입니다. 부모 프로세스가 뭘 만들었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은 리시버, 요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의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얘는 리시버예요. 리시버 프로세스는 뭘 만들죠? 메일 슬롯을 만들죠. 메일 슬롯, 즉 우체통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샌더는 뭘 만듭니까? 일단은 그 파일 생성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얘와의 연결고리를 형성을 하죠. 이 연결고리도 사실은 커널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커널 오브젝트의 생성을 동반하는 리소스예요. 그리고 그 핸들을 얻게 되죠. 우리는 이걸 이전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즉, 그 메일 샌더가 제일 처음에 생성하는 것은 그 파일을 갖다가 파일 리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이전에 먼저 하는 것은 그 해당 그 메일 슬롯의 연결을 갖다가 의미하는 커널 오브젝트 생성이에요. 그것을 지금 생성을 한 겁니다. 생성하자마자 커널 오브젝트의 usage count는 1이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그 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모 프로세스도 전송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생성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생성을 하냐면은 create 프로세스 함을 도출하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더불어 핸들 테이블의 그 정보도 상속을 시키기 위해서 인자를 갖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메일 상속 여부가 현재 Y로 되어 있죠. Y로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핸들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니까 usage count는 어떻게 되죠? 2가 되죠. 그럼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뭘 하냐면은 이 핸들 정보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접근이 가능한가, 커널 오브젝트 접근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핸들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전송이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즉, 핸들을 상속을 했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도 이 메일 슬롯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자식 프로세스도 이 영역에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핸들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또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자식 프로세스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핸들 값이 127이라는 것, 즉 내 그 핸들 테이블에 127이라는 숫자로 핸들이 등록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과연 어떻게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이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파일을 오픈해 가지고 뭐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 생성할 때 메인을 통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이 여기서는 이슈가 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 뭐 일단 간단하게는 파일을 오픈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얘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별도의 내용인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수도 핸들이라는 겁니다. 수도 핸들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 핸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짜 핸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프로세스의 핸들은 가짜 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A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A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A 프로세스의 커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커널 오브젝트의 핸들 정보가 핸들 테이블에 등록이 된다 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이 커널의 그 핸들 값이 127이다. 커널 오브젝트의 핸들 값이 127이다 라고 하면 127에 얘가 얘를 가리킨다라는 정보가 핸들 테이블에 등록이 될까요? 저는 예전에 안 되지만 된다고 일단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등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함수 있죠. get current process 함수 주라면은 자기 자신의 핸들값 리턴하잖아요. 그거 가짜 핸들입니다. 말 그대로 수도 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이너스 1로 기억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정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그 값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 값이 전달이 되면 커널이 OS가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핸들 값이구나 라고 그냥 감지해서 그것을 핸들처럼 처리해 주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핸들 값, 즉 그 핸들 테이블에 등록되는 핸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핸들이에요. 우리가 핸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죠? 핸들 테이블에 등록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가짜 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짜 핸들을 갖다가 우리가 진짜 핸들로 만들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제가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어떠한 경우에 가짜 핸들을 진짜 핸들로 만들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A 프로세스가 있고 B 프로세스가 있는데, A 프로세스가 B 프로세스를 생성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근데 A 프로세스는 자기 자신의 그 핸들을 갖다가 B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핸들 테이블을 갖다가 상속시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상속을 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핸들 정보를 갖다가 즉 이 프로세스 A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핸들 정보가 B 프로세스의 그 핸들 테이블에 등록이 됩니까? 등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핸들 정보는 핸들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상속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전에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왜 상속을 시키려고 할까요? 어떤 게 가능해집니까? 만약에 A 프로세스의 핸들 정보를 갖다가 B 프로세스에게 등록을 시켜주면 뭐가 가능하냐면,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되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언제죠?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예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자식 프로세스도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핸들 정보만 있으면, 즉 B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에 부모 프로세스의 핸들 정보가 등록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등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상속을 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A 프로세스, 즉 부모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에는 자기 자신의 핸들 정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핸들 정보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함수가 바로 이 duplicate handle이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수도 핸들이 뭔지 아셨죠? 가짜 핸들. 그 다음에 duplicate handle이라는 함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별도로 duplicate handle이라는 이 함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순수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얘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달이 이제 4개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자, 이거 뭐냐면 A 프로세스 핸들 정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즉 뭐 프로세스 핸들 정보 넘겨주는 거죠. 핸들 정보 넘겨줍니다. 이 둘은 프로세스의 핸들 정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 인자는 복사하고픈 핸들 정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면 A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에 등록된 256이라는 핸들을 B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에 복사하고 싶다. 복사를 해달라. 이러한 기능을 지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면은 256으로 복사가 될 수도 있지만 256이 아닌 다른 숫자로 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256이라는 숫자는 그 A 프로세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B 프로세스에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핸들 값은 프로세스 고유의 거예요. 프로세스별로 독립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 256이 뭐 B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에는 364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이 네 번째 전달 인자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6이라는 핸들이 B 프로세스에 복사가 됩니다. 얼마로 지금 복사가 된 거냐면 364로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벨이라는 변수는 364로 채워집니다. 자,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죠. 자, 그러면 A 프로세스는 256이라는 숫자로 이 커널 오브젝트에 간접 접근을 할 거고요. B 프로세스는 364라는 값을 통해서 이 커널 오브젝트에 간접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duplicate handle이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신의 핸들 값을 자신의 핸들 테이블에 등록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전달인자와 세 번째 전달인자가 같죠. 즉, 얘의 이 프로세스의 핸들 256을 여기에다 복사해라. 자기 자신에게 복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6의 핸들이 다시 한번 복사가 되면 주소값은 같은 별도의 핸들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복사한 거죠. 복사했습니다. 단 핸들 값은 복사를 하면 안 되죠. 256 고유한 거니까 다른 값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복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널 오브젝트의 usage count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실 경우에는 크로즈 핸들 함수 몇 번 호출해야 된다? 2번 호출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usage count는 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usage count가 2다라고 하면 그러면 핸들 테이블에 2번 등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get current process 함수가 호출이 되면 뭐가 리턴이 되죠? 이 함수를 호출한 프로세스의 핸들이 반환이 되는데, 그 핸들은 어떠한 핸들이다? 가짜 핸들이다. 하지만 나를 가리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핸들 값이 반환이 되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 핸들이 가리키는 프로세스를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 프로세스 안에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됐겠죠? A 프로세스의 핸들, 뭐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가짜 핸들이죠. 이것을 어디다가 복사를 해라? 나의 핸들 테이블에 복사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즉, 가짜 핸들 값을 어디다가 복사를 하면 나 자신의 핸들 테이블에 복사하라 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핸들 테이블에, 자, 가짜 핸들을 갖다가 복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짜 핸들에 해당하는 값이 실제 그 정보가 가리키는 값을 갖다가 진짜 핸들로 만들어서 복사하게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핸들 값을 갖다가 어디다 복사를 하냐면은 세 번째 전달 인자로 전달된 프로세스의 핸들 테이블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가짜 핸들이에요. 그러면 가짜 핸들이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값을 복사를 해서 핸들 테이블에 등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짜 핸들값 복사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쓸 수 있는 핸들값 복사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28이다라고 하면 128이라는 값으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을 하시면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면은 A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의 핸들 값을 자기 자신의 핸들 테이블에 등록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눌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말로써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리턴된 값을 갖다가 여기다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필요한 거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제 8-3과 8-4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식 프로세스에게 부모 프로세스의 핸들 정보를 전달을 해가지고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예제를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의 한 반 정도를 제가 끝냈는데, 자, 이제 다시 이제 IPC로 들어가요. 나머지 이제 IPC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